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4장인데, 자, 4장은 세포 구조인데, 문제 몇 개인지 한번 쭉 보셨죠? 보면 알겠지만, 변리사에서 좋아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문제 수 보면 훈훈하잖아. 훈훈하죠. 21년 동안 15문제 나왔으니까 매년 한 문제씩 좀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변리사 생물 보면은 아까 앞 단어는 문제가 있어도 좀 과거에 좀 문제들이 좀 포진돼 있었으면 이 세포 구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거의 많이 포진돼 있죠. 거의 2022년부터 해서 제가 연도를 다 적어 왔잖아요. 2021년, 2020년, 어떨 때는 보면 막 2문제씩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제가 기본 이론 있죠. 기본 이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들은 정성 들여서 제가 설명을 좀 잘해줬어요.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죠. 이게 기출문제 보면은 자주 나오는 파트들은 제가 따로 그전 강좌에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어요. 그러나 이제 또 기출이니까 또 설명해 주는 거 알겠죠? 또 설명. 그러면, 자, 세포 소기관입니다. 4장이고요. 중급 이론으로도 4장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기출의 단원하고 앞쪽에 있는 중급 이론의 단원이 똑같아. 그렇게 편집을 했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출발합니다. 자, 1번은 올해 나왔죠. 자, 올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올해 26번이죠. 2022년 세균의 세포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변리사에서 이렇게 세균이라고 나오잖아.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세균 나오면 뭐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진정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거의 불문율이야. 그러니까 고세균이면 꼭 고라는 말 꼭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세균 나오잖아. 그러면 진정세균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다 풀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진정세균이라고 하잖아. 진정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그람 양성.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런 걸 적고 난 다음에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는데 펩티도 글라이칸, 그죠? 그 다음에 외막, LPS. 요 네 가지만 정리하면 진정세균은 다 그냥 졸업했다고 보면 돼요. 졸업하시는 겁니다. 세포막은 당연히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고요. 세포벽도 둘 다 있는데 차이점은 그람 양성은 두껍고요. 그람 음성은 얇습니다. 얇은 대신에 이 외막 같은 경우 있죠. 외막하고 LPS를 보게 되면 그람 양성은 외막과 LPS가 없어요. 그런데 음성은 외막과 LPS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세포막을 그렸습니다. 그람 양성에. 잘 그렸죠? 자, 그려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봐봐라. 세포벽이 두껍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오버해가지고 있잖아. 두껍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세포막, 여기가 펩티도 글리칸이야. 꼭 두껍게 뭐 훈훈하게 그렸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람 음성은 세포막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얇다고 했죠. 얇게 그리세요. 얇게 그리면 되죠. 맞죠? 아주 얇게 잘 그렸죠. 얇게 그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면 잘하면 되죠. 이거 색깔 외막이죠. 외막. 여기에 외막이 하나 더 있어요. 음성은. 그래서 여기 보이죠? 외막. 그죠? 색깔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외막. 이게 지금 외막. 노란 색깔은 뭐다? 노란 색깔은 펩티도의 글리칸. 얇죠? 얇습니다. 음성의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런 거 하겠죠, 제가. 이거 색깔 또 봐봐, 색깔. LPS, LPS.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LPS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지질, 다당체입니다.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졸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그람 양성이고, 밑에 이렇게 그리면은 그람 음성이 됩니다. 이 그람 음성은 왜 중요하냐면, 자, 그람 음성이죠. EX.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대장이 있죠? 대장균이죠. 대장균이 음성입니다. 대장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지질 있죠. 지질. 리포. 줄 거 봐라. 리포. 요 지질이 뭐 하느냐면 이 세균에 뭐를 해버리냐면 독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대장균이 만약에 독하다고 할 때는 이 다당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당은 폴리사카라이드인데 당이 독한 건 아닙니다. 당이 독한 게 아니고 지질이 독한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지질이죠. 요 지질. 여기 있는 요 지질 성분 있죠. 여기 다가 아니고 사카라이드는 당이잖아. 당이 독성이 아니고 지질이 독성이야.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풀어갈 겁니다. 자, 풀어가는데, 자, 하나씩 잡아 들어가 볼게요. 올해 나왔죠? 올해 나왔습니다. 출발할게. 그람 음성에서 지질 다당체의 지질이죠. 지질이 요 말이죠. 독성을 나타낸다. 요 말이죠. 그렇죠? 이해됐죠? 그림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중급이론 페이지 41쪽 이렇게 딱 가는 거죠. 다 찾아왔죠. 그래서 41쪽 보면은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보면은 리소자인 밑에 보면 페니실린, 암피실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줄 거 보죠. 41쪽 표 보세요. 중급이론 보니까 다 있어. 줄 거 볼게. 페니실린과 암피실린은 펩티도 글리칸 사이에 교차 결합을 형성하는 효소의 억제제이다. 맞죠? 억제제. 그럼 봐봐. 요거 나오네. 페니실린은 펩티드 글리칸의 교차 연결 형성을 억제하는 경쟁적 억제제다. 자, 요 표현 있죠? 이렇게 해서 맞고. 이거만 딱 치면 돼요. 레퍼런스는 페이지 41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곰팡이 한번 보세요. 곰팡이는 여러분들 뭐냐면, 균계입니다. 세균 할 때 그 균이 아니고, 곰팡이는 균계에 들어가요. 균계인데, 얘는 세포벽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세포벽 성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키틴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균의 형태죠. 형태를 유지한다. 뭐가? 당연히 세포벽이죠.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벽이니까. 자, 됐고. 그러면 얘가 답인데, 봐봐. 분자 이동의 주된 선택적 장벽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어디 보면 돼? 다 찾아왔겠죠, 제가. 중급이론 페이지 41쪽. 자, 41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한번 찾아 드릴게요. 3번에 세포막 찾아봐. 벌써 답이 나왔죠. 지금 뭘 물었어요? 세포벽을 물었죠. 세포벽을 물었는데 요 3번에 보면은 41쪽 3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세포벽이 아니고 막으로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게. 세 번째 줄 보세요. 물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줄 거면 되잖아. 세포막은 뭐냐면 물질의 선택적 투과에 관여하는 단백질. 거기까지 줄 거면 되죠. 물질의 선택적 장벽이다. 요거는 뭐에 대한 문장이지?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거 변리사 생물에서 요 표현 되게 좋아해요. 선택적 장벽이라는 말 나오잖아. 요거 이제 착시 효과죠. 벽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이 선택적 장벽에 관여하는 것은 세포벽이 아닙니다. 세포벽이 아니고 세포막입니다. 막이죠, 막.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세포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포막은 인지질로 돼 있어요. 인지질. 적어라. 인지질. 인지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인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인은 친수성으로 돼 있고 지질은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아까 했죠. 소수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세포막 자체가 친수와 소수성으로 돼 있는데
이 지질이 대부분이죠. 지질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포막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 세포막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요 지질이죠. 지질. 봐봐. 지질이죠. 지질.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막. 세포막이 요래 돼 있잖아.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요런 의미야. 기본적으로 친수성 물론 있긴 있죠. 친수성이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이게 이제 지질이죠. 소수성입니다. 소수성. 소수성이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냐? 선택적으로 장벽의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떤 선택적 장벽을 하느냐 하면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이 있잖아. 물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친수성 물질은 어디까지는 여기 있는 인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어디로는 못 들어가느냐 하면 소수성 지역으로는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친수는 웬만하면 잘 통과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됐죠? 친수는 잘 통과를 못 해. 근데 뭐냐면 여기 별표를 쳐봐. 별표 쳐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수성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소수성 물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친수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친수는 미비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이야. 이쪽에 있는 미비한 친수성 지역만 통과하게 되면 이 부분 봐봐. 이쪽 부분을 갖다가 샥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뭐냐면은 빨간 색깔 전체는 일단 세포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전체는 세포막이죠. 이 전체는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친수는 잘 통과를 안 시키고 소수는 통과를 잘 시키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장벽의 역할을 하죠. 괜찮은 설명이었죠. 그래서 얘는 통과를 잘 안 시키지만 소수성은 통과를 잘 시키잖아. 선택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언어가 나온다는 거지. 별표 딱 치면 되죠. 이제 됐죠? 쉽죠? 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쓴다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택적 장벽이라는 것은 세포막에서 쓰구나. 근데 오늘 물은 게 뭐냐면 세포벽에 대한 특징을 물었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하면 되고 이게 몇 년도? 이게 원래 나온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주로 41쪽을 보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잠깐 와보세요. 내가 이제 뭘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냐면 저기에서는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3번 선지. 3번 선지에 보면 다양한 생명체들의 세포벽이죠. 세포벽 정리 잠깐 해줄게. 자, 우리가 식물 있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균계, 아까 여기 곰팡이라고 했죠. 곰팡이라든지 우리 술이랑 빵 만들 때 효모가 되잖아. 이게 다 균계에 들어갑니다. 균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는 진정세균,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 고세균. 알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정리하면 변리사 생물은 다 정리되는 거죠. 자, 보자. 세포벽인데 식물이 있고 균계 있고 진정세균 있고 고세균 다 있죠. 그럼 있는데 식물은 어떠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셀룰로즈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균계는 아까 내가 적어드렸잖아. 얘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키틴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았죠? 키틴. 그 다음에 진정세균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진정세균은 아까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했고 양성은 두껍고 음성은 얇다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고세균은 가짜란 뜻입니다. 슈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가짜, 펩티도 글리칸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펩티도 글리칸, 펩티도 적어라. 펩티도 글리칸.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분이 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슈도 펩티도 글리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 4가지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다라는 대사를 한번 쳐봅니다. 자, 됐죠? 넘어갈게.
자, 그래서 1번 내용 다 점검이 좀 끝났고요. 자, 2번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합니다. 2번은 작년에 나왔죠. 따끈따끈한 거죠. 2021년. 자, 2021년으로 여러분들을 잠깐 초대할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건데 2번이라고 적어볼까? 2번인데 자, 요거는 여기서 줄 거 보자. 2021년 동물인데 분열하고 있다. 자, 맞죠? 오케이. 가는, 이 답이 나왔네. 가는 중심체로부터 별표 빡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아무리 쉬워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레퍼런스를 적어줘야 돼요. 저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할은 뭐냐?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급 이론에 여기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 페이지 50쪽이 되겠습니다. 그 50쪽 잠깐 보자. 자, 50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내 글자 잠깐 읽어볼게. 1번을 읽으면 되겠죠. 50쪽에 보면 1번에 뭘 찾느냐 하면 중심 립을 찾으면 되죠. 한번 읽어볼게. 세 가닥으로 구성된 9쌍의 미세 소관이 9 플러스 0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읽을게요. 그래서 중심립은 기저체를 형성하고 기저체가 선모와 편모를 형성하므로 중심립은 편모와 선모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그거 줄 거세요. 중심립은 편모와 선모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자, 거기서 핵심적인 문장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죠? 중심립은 또한 그거 줄 거라. 세포 분열시, 그죠? 세포 분열할 때 별표. 세포 분열할 때 뭐? 2번 정답. 투블린과 뭉쳐져. 맞죠? 투블린과 뭉쳐져 중심체를 형성하고 방추사를 형성한다. 거기 줄 거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금방 읽었는 게 뭐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중급 이론 50쪽을 지금 읽었잖아.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이런 거지. 보통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건 중심립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중심립. 이게 주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립. 요거 전체를 바디라고 하지. 바디를 중심체입니다. 바디입니다. 몸체자 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는 중심립이라고 하면 되죠. 하나하나는 중심립이고 요 전체를 표현할 때는 중심체라고 합니다. 이제 언어를 알면 돼. 그런 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이게 지금 방추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방추사가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염색체가 있으면은 여기 염색체에 보면 요 점에 붙거든. 요 파란 색깔을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가 와서 붙었잖아. 방추사 부착점이고 영어로는 키네토코아라고 합니다. 키네토코아고 여기 있는 요 중간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일단 뭐 했죠. 이거 동원체. 기본 이론할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죠. 이 동원체입니다. 동원체에 방추사 부착점이 있어요. 방추사가 와서 붙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방추사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알파, 베타, 뭐다? 오늘 답이죠. 알파, 베타, 투블린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가언. 그래서 가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미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심체로부터 뻗어나온, 맞죠? 뻗어나온 섬유, 이거잖아. 지금 보니까 노란 색깔 준비해봐.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중심체였고, 뻗어나왔죠. 얘가 뭐냐, 이 말이죠. 얘는 알파, 베타. 정확하게 말하면 알파, 베타 투블린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적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한번 그려줬고, 그 다음에 중급 이론 페이지 좀 참고할 거 적어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도 한번 그려주고, 개념 한번 설명해주고. 맞죠? 오케이. 자, 3번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데 변리사 그 생물에서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하잖아. 또 나왔죠. 세균 봐봐라. 세균이라고 나왔는데 이 박테리아라는 단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적어라 이거. 이게 진정세균이에요. 알겠죠? 고세균 아닙니다. 조심하소. 진정세균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고 2021년도에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는데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옳게 판단한 건데 중급이론 자 15쪽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이제 중급이론 15쪽에 보면 제가 저희 용언을 갈아가지고 표로 정리해 놨어요. 뭐다? 용언을 갈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래서 15쪽에 보면은 중급이론이죠. 중급이론 페이지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진정세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고세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진핵생물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5쪽 보면서 우리 현강생들하고 인강생들 요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자. 진정세균은 RNA 중합효소라고 나오죠. RNA 중합효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세요. 일곱 번째 줄에 보면 RNA 중합효소는 몇 종류만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 종류만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옆에 고세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세균은 여러 종류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책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고세균은 어떤 책은 여러 종류라고 하고 어떤 책은 한 종류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로 쳐가지고 책마다 상이하다는 표현을 꼭 적어놨습니다. 그건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자, 진정세균을 묻습니다. 히스톤과 결합한 DNA죠. 자, 몇째 줄을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봐. 다섯 번째 줄 보면 히스톤과 결합한 DNA죠. DNA가 그렇지. 있냐 없냐? 없잖아. 그거 나와 있네. 없다.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없다. 벌써 여러분들은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지금 계속 볼 거야 내가. 자, 3번. 세포 표면에, 자, 이거 중요하죠. 세포 표면에 동그라미 쳐봐라. 미음이야, 미음. 이 선모는 세균이 아니고 진액이 있습니다. 요건 내가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요거 애들, 변리사 공부하는 애들이 요거 헷갈려 하더라고. 요거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이건 진액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셀룰로즈로 구성된 세포벽이 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셀룰로즈는 누구 얘기냐면 요거 식물 얘기죠. 식물. 맞죠? 식물 얘기죠. 자, 그 다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세포질에 있다. 이거 누구 얘기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진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보느냐면 거기 중급이론 페이지 15쪽 보세요. 15쪽에 보면 두 번째 줄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 있죠.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라고 해서 중급이론 페이지 15쪽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없다. 맞죠? 없다. 세균은 없다고. 세균은 없고 진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 자, 정리해 보면 요거는 진정세균 얘기. 히스톤과 결합하는 DNA가 없습니다. 손모가 있는 거는 진액 얘기. 셀룰로즈로 구성된 세포벽은 식물 얘기.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 얘기는 진액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뭘 정리할 거냐면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요걸 졸업 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생물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한 글자가 좀 나와서 생물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요거를 오늘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세균 한번 보자. 진정세균이죠. 진정세균은 일단 선모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선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모가 있습니다. 편모가 있는데 자, 구성 성분을 좀 봐야 되겠죠?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자, 이 선모는 니언이잖아. 니언인데 얘는 이 선모는 필러스로 구성돼. 필러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편모죠. 이 진정세균의 편모는 플라젤린 적어라. 플라젤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진정세균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액이죠. 진액. 여러분들 진액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 보기 나온 것처럼 진액은
그렇지. 이제 됐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요런 거 가져가셔야 돼요. 진액은 미음입니다. 미음. 손모. 그 다음에 진액도 편모. 이런 거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글자는 선모라고 하고 진액은 선모라고 합니다. 선모. 구성 요소가 좀 다르죠. 진액의 선모는 뭐로 돼 있어요? 그렇지. 미세소간이니까 알파, 베타 뭐로 돼 있어요? 알파, 베타, 투불린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편모도 미세소간이니까 알파, 베타 뭐로 돼 있느냐 하면 투불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은 선모하고 편모가 구성 성분이 같아요. 그런데 진정세균은 선모하고 편모가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시 와보면은 여기 보면 미음이라고 돼 있잖아. 미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다? 그렇지. 진액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졸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해놓으니까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가 봐. 이게 책을 봐도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맞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게 강사의 역할이지. 그래서 좀 집어주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솎아주고 그게 강사의 역할이지. 자, 4번으로 초대합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또 귀를 기울여 봅시다. 4번은 우리 지금 세포 소기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꼭 잘 정리해 놓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더 많이 돼요. 기본 이론 정리는 꼭 제가 요구합니다. 이제 기본 이론. 자, 2020년 뭐 전신에 계속 최근 문제죠. 자, 최근 문제 정리할게요. 자, 2020년도는 뭐를 우리한테 바라는가? 비읍이죠. 동그라미 책입니다. 비읍입니다. 비읍을 우리한테 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 내용은 중급 이론으로 47쪽을 체크하면 참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보좀 한번 줄 긋고 시작할게. 자, 7번이라고 나오죠. 7번. 47쪽에 리보좀이라고 나옵니다. 리보솜이라고 해도 됩니다. 발음할 때. 중간 단어가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알겠죠? 요 뒤에는 솜이라고 해도 되고, 뒤에는 좀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간만 비읍이면 돼요. 리보좀. 자, 그러면 읽어볼게. 막이 없다. 줄 거라. 와, 좋아요. 막이 없다. 아, 막이 없다. 그 다음에 원액은 70S고요. 진액은 80S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줄 거 씁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보좀은 단백질을 합성하구나. 자,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요 단백질을 합성했는데 어디서 합성해졌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죠. 그래서 자유리보좀. 자유리보좀에서 만든 단백질하고 결합리보좀. 복습 잠깐 해볼까? 그래서 기본 이론을 꼭 들으시면 도움 됩니다. 우리가 리보좀은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잖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결합리보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요게 바로 중급 이론 47쪽의 박스 안에 친절하게 다 적혀 있죠. 어디로 갑니까? 소포체. 맞죠? 골지체. 맞죠? 리소좀, 세포막, 분비.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 내가? 나머지라고 외우라고 했죠. 나머지인데 거기 몇 개 적어놨죠. 나머지에 뭐라 적어놨어요? 세포질, 핵,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식물이면 엽록체.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놨죠. 거기에 포옥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 47쪽에서 제가 정리해놨는 거고 기본 이론에서 제가 늘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리보좀을 잠깐 하나 그려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진액. 진액의 리보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죠. 큰 거, 작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기억나니?
우리 공부했는 거 혹시 기억나니? OS의 rRNA. 그 다음에 5.8S의 rRNA. 그 다음 뭐다? 28이지. 28S의 rRNA. 그리고 뭐한다? 단백질이 합쳐져서 큰 단위체를 만들었죠. 기억나고, 작은 단위체는 누가 만들어요? 18S의 rRNA 플러스 단백질을 만들죠. 그러면 보세요. 이 큰 단위체는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대략 얼마야? 60S 리보죠. 잘 정리됐고. 자, 얘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잖아. 이건 작은 단위체인데 이거는 뭐야? 40S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했죠. 얘가 합쳐지면 산소하지 말라고 했죠. 생물이니까. 1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얘가 뭐다? 합쳐지면 80S 리보좀이 됩니다. 각각은 60. 각각은 60, 40인데 더해지면 100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거는 산수고 생물은 다시 몸무게를 측정하니까 80이 되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리보좀은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다는 거지? 리보좀은 rR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지. rRNA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보세요. 리보좀은 RNA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적으세요. r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가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라는 표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죠. 페이지 중급이론. 중급이론 맞죠? 아까 읽었잖아. 중급이론 페이지 47쪽에 있었죠. 맞잖아. 그거 딱 적혀 있잖아. 단백질 합성한다. 그거 있었고 굵은 글자로. 그 다음에 거대 분자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니은 아니면 이거 없네.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 생물은 이제 오지기 때문에 뭐 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이제 이 6번에 기억니은 디귿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변리사 생물은 아직 오지선다. 오지선다. 그래서 쌤이 이제 요 변리사도 가르치는데 피트도 가르치잖아. 피트는 칠지선다야. 칠지선다이기 때문에 못 찍어요. 근데 변리사는 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아직. 뭐 다 몰라도 있잖아. 만점 맞을 수 있죠. 그냥 답이 뭐야? 3번입니다. 맞죠? 이거 맞고 이거 맞잖아. 맞지? 이거 누구 문장이야? 이거 누구 문장이야?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그리고 레퍼런스는 또 가져왔죠. 중급이론 52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52쪽 잠깐 볼까? 자, 중급이론 52쪽이고 여러분들 만약 우리 첫날이라서 중급이론 이거 못 가져왔는 애들은 페이지 일단 적어놓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져와가 옆에 딱 놔두세요. 그러면 줄 쭉쭉 끄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52쪽 리소좀이죠.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은 리소좀 리소좀 문장이죠. 리소좀은 52쪽에 줄 거 볼게. 뭐라 적혀 있어? 3번이라고 적혀 있잖아. 3번. 리소좀은 골지체에서 그거 줄 거라. 가수분해 효소들을 포함한다. 끝. 알겠죠? 그래서 이 리소좀은 뭐의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면 단백질 합성이 아니고 분해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52쪽, 중급이론 52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번에 보면 2020년, 벗어나지 않네, 아직. 2020년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자. 오늘 이 문제 풀 때, 자, 5번에 또 어떻게 나왔어요? 세균은 어떻게 바라보라? 세균이라고 넣으면, 그렇지. 바로 그거지. 진정 세균입니다. 알겠지? 요렇게 여러분들 풀면은 아주 속편해. 아주 속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고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봤어요. 기억을 딱 봤죠. 기억을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줄 거세요.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진 그물망 구조다. 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설명 맞는데, 자, 근데 가져옵니다. 펩티도 글리칸은
글리칸이잖아. 이 글리칸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당입니다. 당입니다. 당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육두 문자 좀 쓸게요. N 아세틸 글루코사민, N 아세틸 글루코사민, 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N 아세틸 뮤람산인데 N 아세틸 뮤람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부여를 해볼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란 색깔, 요거를 빨간 색깔로 할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낙, 남, 낙, 남. 알겠죠? 요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낙, 남, 낙, 남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망 구조처럼 쭉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만 하세요. 이거 구조가 묻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리사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묻진 않아. 이 표현이 뭔지를 내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펩티드지. 이건 펩티드니까 펩티도잖아. 펩티도니까 얘는 뭐냐면 펩티드 결합인데 당연히 뭐야? 펩티드 결합을 하는 거는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요 라인이죠. 이게 당이잖아. 당. 이게 보이죠? 당이죠. 이게 당. 이거는 지금 당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당 결합. 이거는 당 결합을 하고 있고 이 당 결합을 갖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저거라. 이게 지금 파란 색깔은 펩티드 결합이라고 보면 이게 모식도입니다. 실제 그림은 좀 달라요. 알겠죠?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이건 펩티드 결합이고 이 하얀 색깔 있죠? 이 하얀 색깔 지금 보이지? 맞죠? 낙하고 남은 당이라고 있잖아요. 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당이 두 종류가 있거든. 그러면 이 하얀 색깔은 뭐냐? 당 결합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드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이 그물이죠. 그물. 무슨 말인지 알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런 말을 쓰고 나면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친밀하게 그려준 거야. 밑에 거를. 좀 더 상세하게. 요런 의미야. 맞죠? 보이죠? 맞죠? 이게 펩티드. 뭐 이렇게 쭉 끄면 돼요. 이렇게. 뭐 이래서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맞죠? 펩티드. 펩티드 결합. 그 다음에 여기 당 결합이 있는데 뭐다? 딱 그물처럼 생겼죠. 그물. 그래서 그물망 구조를 가진다. 요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맨날 나오죠. 맨날.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줬죠. 키틴은 균류, 키틴. 셀룰로즈는 뭐다? 이거는 식물은 아니죠. 식물이 아니죠가 아니고 이거는 세균 아니죠. 세균이 펩티드 글리칸이잖아. 셀룰로즈죠. 그래서 영어를 같이 봐야 돼. 우리나라 말로는 섬유소, 영어로는 셀룰로즈. 셀룰로즈는 식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의 매력이라는 게 이런 게죠. 엄청난 매력입니다. 오지선다는 무조건 이제 쉬워요. 오지의 매력이죠. 오지의 매력이죠. 맞아? 이거. 니은 다 지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 답인데 이것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럼 밑에 거 보면 되죠. 이거 아까 했죠. 선택. 맞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변리사 생물은 나왔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게 생물의 특징. 선택적 장벽인데 이거 누구 문장이죠? 주어가. 누구 문장이지? 그렇지. 아까 했죠. 세포막. 자, 벽을 물었잖아. 벽을 물었는데 선택적 장벽이라는 말은 세포막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틀렸죠. 그래서 이제 얘 틀렸단 말이죠. 정답은 뭐다?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만점자가 나온다. 그래서 만점자가 나와요. 기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적 장벽, 요 표현 있잖아. 별표 2개 한번 쳐봐. 이거는 뭐냐면 선택적 장벽이라는 것은 세포막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세포막에 대한 표현.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 보면 이 표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선택적 장벽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세포막에 대한 표현이고 이제 해독을 하잖아. 다 마친 다음에.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세포벽이 아니고 막에 대한 표현이다.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보자. 자, 6번은 뭐 길게 보이지만
아주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6번하고 제가 8번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알겠죠? 6번, 8번. 알겠죠? 6번, 8번을 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2019년도 최근 문제죠. 최근에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항상 많이 나오죠. 자, 보자마자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야. 선생님, 그래요? 중급 이론은 페이지 15쪽만 봐도 충분하죠? 이렇게 질문 딱 하면 맞다 이 말이지. 15쪽을 딱 펴는 거예요. 그렇죠? 15쪽. 제가 이제 갈아 넣은 게 있잖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리를 위해서 갈아 넣은 게 있어요. 용어를 갈아 넣은 게 있는데 그러면 출발하죠. 여러분들 15쪽에 보게 되면 진정과 고와 자, 식물이니까 식물은 뭐라고 대변된다? 진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봅시다. 표에 보면 순서대로 진정과 고하고 진액이 있는데, 자, 뭐부터 할까요? 클로람페니콜 감수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중급 이론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런 글자 나오죠. 스테로토마이신이라든지 여기 나오죠. 클로람 맞죠? 클로람페니콜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클로람페니콜. 이게 항생제를 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진정세균, 고세균, 진액.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요게 뭡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 항생제라는 말 들어봤니? 혹시 살아오면서 항생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이게 지금 항생제 이게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항생제인데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죠.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세균인데 이때 말하는 세균이 뭐냐면 진정세균이야. 진정세균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놨어. 얘를 주게 되면 그렇죠. 요것만 생장이 억제되는 거지. 이해되지? 생장이 억제되고 얘는 뭐다? 생장 억제가 안 되죠. 진액도 뭐다? 진액도 생장 억제가 안 되죠. 이거는 생장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 항생제는 주게 되면 진정세균만 어떻게 하냐면 죽인다 이 말이죠. 생장이 억제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 사망하지. 생존하지. 자,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되죠. 마무리로 갑니다. 그러면 감수성이죠. 감수성이죠. 봐봐. 자, 감수성이 어떻다고 표현하면 되죠?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감수성이 어떻다? 그래서 감수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오늘 문제 풀 때. 요게 바로 뭐냐면 감수성이 있는 거지. 있는 게 죽는 거야.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 약을 줬을 때 감수성이 있으니까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다? 저항성은 없지. 저항성이 없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반대. 살아있는 거는 감수성이 없고 왜 살았어 물으면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약에 대해서 왜 살았냐면 감수성이 없고 왜 살았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산 거지. 오늘 졸업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건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하면 막이 있는 소기관을 보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인데 진정세균은 없다. 고세균도 뭐다? 고세균도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 없다. 그런데 진액은 뭐다? 진액은 있다. 됐죠? 그래서 중급이론 페이지 15쪽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면 되잖아.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클로람페니콜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는 거죠. 바로 답 나오니? 감수성이 있는 거지.
감성이 있어. 있는 게 누구야? 이게 진정세균이지. 따라오세요. 얘가 진정이지. 진정세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없는 거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없는 거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보세요. 감수성이 없는 거 중에서, 보이나? 감성이 없는 거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진액, 식물이죠. 그래서 요게 식물. 요게 식물이 되고, 요게 뭐가 되느냐면 고세균이 됩니다. 알겠죠? 하는 방법 알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A. 자, A 보세요. A는 진액이죠. 자, 보세요. 진액. A는 진액이죠. 자, 진액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가봅시다. A의 염색체 뒤에 있는 진액이죠. 진액은 히스톤이 결합되어 있다. 맞죠? 히스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히스톤이 있는 거는 진액입니다. 자, 그 다음. 자, B죠. 자, B하고 C인데, 자, 세포질의 70S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세균은 뭐다? 70S 리보좀이고, 진액은 80S라고 당당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자, 맞고. 그 다음. C에서 단백질 합성에서, 자, 이렇게 되죠.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에서 게시 아미노산은, 자, 줄 거라잉. 포르밀 메티오닌이다. 아니지. 얘는 뭐다? 진정세균이죠. B. B가 포르밀 메티오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쪽이야? 15쪽에 포르밀 메티오닌하고 메티오닌 한번 찾아보자. 자, 15쪽 보세요. 15쪽. 요거. 페이지 15쪽 중급이론. 페이지 15쪽에 보면 어디 보면 되느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게시 아미노산 찾았어요? 자,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여기 있잖아.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게시 아미노산인데, 포르밀 메티오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진정세균. 고세균은 메티오닌. 진액도 메티오닌. 그걸 다 찾았죠? 페이지 15쪽. 페이지 15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포르밀 메티오닌 있죠? 진정세균. 고세균 메티오닌. 진액 메티오닌이잖아. 그러니까 포르밀 메티오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다? 진정세균. 맞죠? 진정세균. 어디 있어요? 15쪽.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5쪽에 이때 동안 나왔는, 변리사에서 나왔는 거를 표로 제가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한번 보자, 바로.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중급이론 15쪽이라고 적으세요.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중급이론 페이지 15쪽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면은, 요거 좀 암기해 놓으면 최근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구나를 느끼면 됩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에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효모가 아까 뭐였죠? 균계인데, 얘를 진액으로 보면 되고, 얘는 뭐로 보면 돼? 대장균은 진정세균. 메탄 생성균은 뭐로 보면 되느냐 하면 적어라. 고세균. 자, 이렇게 적으세요. 자, 다시. 효모는 진액이죠. 효모. 균계는 진액이고, 대장균은 진정세균이죠. 그람 음성. 그 다음에 메탄 생성균은 고세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리보좀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로 활용할 게 없습니다. 그럼 패스. 그 다음에 요거 쓰면 되겠죠. 스트레토마이신. 봐봐. 요거 봐. 스트레토마이신이죠. 스트레토마이신에 대한 감수성인데, 자, 보세요. 감수성이 있는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감수성이 있는 거. 앞에 보세요. 여기 있네. 감수성이 있는 거 여기 있네. 감수성이 있는 것이 진정세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면 요거 보고 얘를 판단하는 거죠. 얘가 뭐냐면 진정세균. 대장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근거는 뭐지? 이제 두 개 남았잖아. 두 개 남았는데 둘 다 감수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면 돼?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게 뭐야? 있는 게 진액이잖아. 진액이니까 C가 뭐다? C가 진액이니까 효모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메탄 생성이죠. 고세균이니까 메탄 생성이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대장균 메탄 효모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유형을 푸는데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딱 풀고 난 다음에 아, 지금 15쪽에 있는 게 계속 활용되고 있다라고 느끼면 되고 다 있다는데 이제 결정됐으니까 세균은 뭐다? 70S. 고세균은 뭐다? 70S. 진액은 뭐다? 80S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5시 반까지입니다. 자, 7번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면 그 9번부터 해가지고 뒤에 거 좀 정리합시다. 알겠죠? 자. 자, 7번을 보면 진액이죠. 밑줄 그어보세요. 진액이다. 자, 진액이죠. 자, 어떻게 정리하고 마칠 것인가? 자, 7번입니다. 진액. 그리고 골격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소중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중급 이론으로는 페이지 48쪽을 우리가 참고하면 참 좋겠다는 거지. 48쪽을 쫙 푼. 48쪽. 적으세요. 차분하게. 48쪽에 보면은 세포 골격이 나오죠. 몇 번이냐면 8번이라고 나오죠. 세포 골격입니다. 잠깐 읽어보면 세포 구조를 지탱해주고 세포 내 물질의 이동 경로로서 역할하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미세소관, 중간 섬유. 미세 섬유가 있는데 미세 섬유에다가 줄 좀 긋자. 굵은 글자. 아메바 운동, 원형질 만입, 근육 수축,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질 유동, 미오신과 상호작용한다. 거기 줄 거면 되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고 오늘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날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수축환이죠. 요 별표 딱 치면 되죠. 자, 수축환. 자, 수축환을 만듭니다. 수축환을 만든 게 누구냐? 미세섬유. 동그라미 치면 되죠. 미세섬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잖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가 있는데, 요거. 노란 색깔 보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세포질 분열할 때. 들어오면서 결국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잖아. 요게 뭐냐고 물었어요. 요게 지금 수축환인데, 이 수축환이 뭐로 돼 있어요? 미세 섬유로 돼 있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맞는 복이고. 두 번째. 자,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아까 이거 했죠? 아까 방추사. 아까 이거 기억나니? 중심체가 있었고, 요게 지금 뭐야? 요게 방추사고, 요게 지금 뭐였느냐 하면, 아까 전에 요게 염색체였죠? 그러면 요 방추사는 뭐로 돼 있다? 방추사는 미세 소관으로 돼 있다. 알파, 베타, 투블린. 알파, 베타, 투블린으로 돼 있죠? 맞고. 마지막. 핵막을 지지하는데 여기 영어에 라미나라고 돼 있죠. 라미나. 중간 섬유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마지막 복습 한번 해보자. 상피에 있는 중간 섬유는 케라틴. 근육이나 결합 조직에 있는 것은 뭐다? 비멘틴. 그 다음에 저기 나오죠. 핵에 있는 거는 뭐냐면 라민이죠. 라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상피에 있는 중간 섬유는 케라틴. 근육이나 결합 조직에 있는 거는 비멘틴. 핵에 있는 거는 라민. 그래서 핵막을 지지하는 핵막층인데 라민이죠. 동그라미 치고 얘는 뭐다? 중간 섬유다 이 말이지. 정답은 5번이고 중급이론 48쪽입니다. 48쪽에 여러분들 해놓으면 되고 48쪽에 그 중간 섬유에 보면 상피세포가 나오죠. 굵은 글자에 48쪽 보세요. 48쪽 보면 상피세포 나오잖아. 그거는 케라틴 맞죠? 줄 거 나라. 상피세포는 케라틴이야. 상피세포는 케라틴. 알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봅시다.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자, 오늘 OT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날이라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봤고, 오늘 보니까 대략 20문제는 아니지만 그 20문제 가깝게 좀 정리를 했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고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20문제 읽는 데는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어오면 되고 뒤에 해설지 보면서 너무 과도한 예습을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어차피 내 설명 듣고 복습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해설지를 안 봐도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시간 세이브잖아. 그래서 뭐냐면 법 공부하다가 그냥 와가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20문제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복습 이렇게 하죠. 그 다음부터 9번 10번 보면서 이런 거 있네. 물질 수송하겠네 오늘. 효소도 있네. 벌써 예습이 끝났어요. 1분 만에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요 수업 듣고 끝내면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복습을 하면 되고 제가 레퍼런스를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레퍼런스를 보고 읽는 거지 내가 말도 안 했는 걸 막 43쪽을 읽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못 읽으니까 잘 맞지? 그걸 또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책이니까 소수를 해놨는 거야. 책이니까. 이거는 그냥 책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다?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자연과학은. 법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딱 설명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하면 8개, 9개, 그날 컨텐츠 좋으면 10개. 그 컨셉이니까 그렇게 하면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몇 번부터? 다음 시간은 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안녕.